예, 뭐 4년 평가라기보다는 뭐 저는 민선 2기, 3기를 거쳤기 때문에 8년을 뭐 평가한다면 제가 그 만 39세에 우리 한평 군수에 입후보해가지고 이 국민들에게 어떤 그 큰 사랑을 받고 지나온 지가 지금 8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국민 여러분들 그동안 성원해 주시고 우리 동료 공직자들 대한민국 234개 자치단체 가운데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이 변신을 하면서 주인의식을 갖고 열심히 해주신 데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어떤 그 8년 성과를 보면 우리 한평에 우리 한평 국군병원을 유치하고 그다음 한평군에 우리가 건설부의 어떤 그 시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생태 하천을 유치해서 이제 뭐 곧 공사가 시작이 된다는 것하고 그다음 영산강 그 고대 문화권 사업의 유치 뭐 이런 큼직한 이런 사업들을 유치한 데 대해서 큰 보람으로 느끼고 또 가장 어떤 거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우리 그 나비 축제가 우리나라의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을 하면서 우리가 올해로서 8번째 치러냈습니다마는 2008년이 되면 10번째가 되면서 우리 한평군이 개군으로 한 지가 6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 시기를 맞추어서 이 2008년 이 한평 세계 나비 곤충 엑스포를 개최하게 됐다는 데 대해서 굉장한 큰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가 왜 또 민선 4기 군수에 입후보하게 됐냐? 저는 또 농업의 전문가입니다. 농업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줄곧 언론 생활할 때부터 상당히 그 농업의 애정을 가지고 한 길을 걸어왔습니다만은 지금 농업 환경이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농업을 제가 그 전공을 살려서 그야말로 이 어떤 환경 농업이라든가 관광 농업과 어떤 또 브랜드 이미지 농업과 연결을 해가지고 경쟁력 확충을 해야 되고 이제 또 교육 자치도 아마 실시가 될 것입니다. 저는 교사 자격증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열악한 이 교육의 환경도 제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엑스포 제가 기획하고 또한 승인을 받고 준비하고 있고 우리 국민과 함께 반드시 성공적인 개최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곤충이 지금까지는 단순한 축제에서 머물렀습니다만은 이제 곤충 산업을 산업화하고 이 세계화를 하는데 바로 이것은 가장 어떤 처음부터 시작을 해왔던 제가 전문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우리 한평이 낙후 지역의 이 대명사격입니다만은 앞으로 2008년이 되면서 한평군이 600주년이 되면서 가장 경쟁력을 갖춘 이런 자치단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적임자가 바로 이석형인가 아닌가 해서 민선 4기 군수에 입후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보는 농업 환경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간행농법으로는 도저히 저는 경쟁력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방금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우리의 농업이 이제는 그 배를 불리는 농업에서 보고 즐기고 또한 뭐 감상하는 예를 들어서 이 관광농업과 연계를 시켜가지고 이 농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농예 소득을 올려내는 이게 저는 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불란서라든가 일본이 지금 농업소득보다 오히려 농예 소득에 치중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우리는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예를 들어서 나비축제가 예를 들어서 150만 이상의 관광객을 불러들이는 지금 이런 상황이지만은 부가가치 창출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아직도 우리 어떤 그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전부 농업 생산에만 지금 의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농해소득이라 한다면 뭐 팜스테이라든가 각장 모든 우리가 농사를 짓는 이것도 관광과 연계를 시키고 체험과 연계를 시키면 제가 봤을 때는 그런 효과가 나오지 않겠냐. 그리고 또 한 방향은 우리 한평이 지금도 한 65%가 농업인구입니다만은 이제는 2차, 3차 산업과 연계를 시켜야 합니다. 예를 든다 하면 기아, 삼성 이런 협력업체도 대거 유치하고
또 레저 산업, 있는 어떤 그 골프장이라든가 뭐 마리나 시설, 이런 것도 농업이 연계가 돼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농업에서 예를 들어서 1년에 소득이 예를 들어서 뭐 자녀들 뭐 학자금이라든가 모든 생활비라든가 저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서 농업을 부업으로 하고 오히려 젊은 또 어떤 그 활동력 있는 분들은 이런 어떤 좋은 어떤 기업에 들어가서 근무를 하면서 거기에서 월급을 벌어서 또 거기에서 학자금을 벌어들이고 하다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이 어떤 그 농업이 어떤 그 패턴을 바꿔 나가면서 나름대로 이 농촌에서 어떤 생활하고 있는 게 도해지 사람보다도 더 삶의 질이 높아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 방향이 있다 한다면 정말 농업을 우리가 이제 단순한 생산에서 벗어나서 가공, 유통, 특히 그 이미지 브랜드화 시키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접목을 시키면 농업이 다른 산업과는 달리 아직은 많은 여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농업에서 뭐 부가가치라든가 타 산업보다도 더 경쟁력 있는 저는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제 나름의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튼 뭐 그런 부분의 의견까지도 겸허하게 수용을 하겠습니다. 단지 이 나비축제는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언급하시기를 정말 한평 사람들은 어떻게 날아다니는 나비를 가지고 돈 벌 생각을 했을까 하는 이제 뭐 그런 얘기도 해 주셨고, 그 다음 뭐 우리 그 한평 군민이 지금 4만입니다만은 64년도에는 14만이 넘었던 인구입니다. 그렇다면 뭐 서울, 강주 나가서 외국에서까지 지금 뭐 객지에 많이 나가 계신다고 봐야죠. 어떤 이분들이 지금 고향에 대한 갖는 자긍심. 그러니까 저는 지금 유형, 무형 이것을 지금 이렇게 통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나비축제는 이 손에 지어지는 그런 어떤 그 직접 수입도 중요하지만은 그런 오히려 무형의 어떤 큰 우리 재산을 한평의 브랜드로 갖다 줬다는 데 대해서 우리 많은 국민들이라든가 또 대다수의 어떤 그 이런 관광 또 경영 또 뭐 CEO들까지도 저는 격찬을 아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농업이 이 어려운 만큼 우리는 농해소득 창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번 예를 들어서 8회 나비축제 같은 경우도 입장료 수입만 해서도 7억 가까운 돈, 그 다음 축제장 안에서 그 부수에서만 판매되었던 우리 어떤 나르다라든가 농특산물이라든가 식당에서 거기에서 우리가 벌어들인 돈만 해도 약 아마 9억 가까운 돈이 될 겁니다. 그 다음 우리 어떤 간내 식당, 웬만한 식당들은 뭐 5천만 원 이상씩 어떤 그 소득을 올렸다고 하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뭐 숙박시설, 뭐 심지어 주유소, 뭐 심지어 슈퍼까지도 모두가 어떤 그 상당한 대박을 터뜨리는 이런 축제가 되었습니다만은 저는 지금 여기에서도 강조를 하는 것은 이번에도 그 많은 관광객들이 오셔가지고 오히려 무안, 목포, 뭐 영광까지도 상당히 그 재미를 보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이제 우리 국민들이 예를 들어서 저 경상북도 안동 하회마을 가서 보면 거기 그 민박을 하고 있는 우리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보면 다 통장에 몇 천만 원씩 들어 있습니다. 그 할머니들이 그 민박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물론 하회마을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전통성이라든가 그런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는 오히려 그보다 더 강한 어떤 그 에코, 이 생태 쪽에 어떤 상징이라고 있는 나비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뭐 전통 가옥이라든가 또 깨끗한 농가주택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새롭게 단장을 해가지고 이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또 예를 들어서 꼭 축제 기간이 아니더라도 이제 자연생태공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엑스포장이 마무리가 되면 연중 수학여행단이라든가 관광객들을 불러들일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됩니다. 그럼 그런 관광객들이 오시게 될 때 그분들이 여기에서 그냥 가게 되면 단순한 밥 한 끼 먹고 가시게 되겠지만은 관광객들이 여기서 1박을 하고 2박을 했을 때 우리 지역에 떨어뜨리는 부가가치 창출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지역을 만들어내는데 이제 우리 국민 여러분들도 동참을 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제가 약 한 3년 전에 그 우리 농민신문 40주년 그 기념으로 해방 이후에 한국 농업에 영향을 미치는 그 100인을 선정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서 제가 관료 분야 현직 단체장으로는 제가 유일하게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때 어떤 평가를 받았습니까? 예를 든다면 우리 어떤 농업을 갖다가 어떤 경관을 조성하고 축제를 해서 예를 들어서 농해소득을 창출해내는 이미지 농업의 어떤 선구자라고 하는 그런 걸로 내가 평가를 받은 걸로 압니다. 우리 한평이 바로 어떤 나비축제, 뭐 나비곤충 엑스포 많은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도 화제가 되는 것도 앞으로 미래의 어떤 저 가능성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다 같이 또 우리 많은 이 농어민 여러분 우리가 함께 준비하면 우리 농촌의 어떤 그 지금 우리는 무심결에 지나지만은 그 산재에 있는 이런 자연 경관이 잘만 가꾸면 돈이 되고 앞으로 농촌에 저는 희망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올해 우리가 교육 부분에 그 투자한 예산이 약 한 10억 가까운 예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도서관의 뭐 자료구입비라든가 그 다음 학교 급식 재료비 지원, 예를 들어서 친환경 그 농산물을 급식 재료로 어떤 거 지원하는 예산이라든가 그 다음에 인재 육성 장학금, 그 다음에 레슬링 육성, 뭐 수영 꿈나무라든가 뭐 펜싱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 선수들을 육성하는 돈으로 지금 우리 예산의 한 0.5% 정도 되죠. 그렇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가장 어떤 교육 문제에 있어서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가 어떤 그 농촌 교육이 어떤 살아남기 위해서는 뭡니까? 교육 자치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됩니다. 교육 자치가 이루어지면 그 해당 자치단체 장이 정말 어떤 의욕적으로 또 그 지역의 어떤 특성에 맞는 어떤 교육 시스템을 갖춰 나가지 않겠냐. 그래서 내년에 어떤 그 교육 예산은 저희들도 최소한 1% 정도는 올리려고 합니다. 1% 이상으로 올려서 특히 저는 그 명문고 이 특성화 고등학교를 지금 2마리 토끼를 다 잡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성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한평 그 실업고등학교가 도저히 그 신입생 모집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이 골프 고등학교로 전환을 해가지고 그거와 연계한 뭐 골프장 산업이라든가 해가지고 또 뭐 신재라든가 이런 선수를 배출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 다음 지금 명문 이 고등학교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지역에는 뭐 전통 있는 학교도 있고 또 뭐 신흥 그런 고등학교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뭐 그 골프 특수한 고등학교를 빼고 5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등학교 간에 나름대로의 어떤 그 구조 조정이라는 구조 조정 또한 어떤 그 열심히 하고 성과가 있는 데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어서라도 저희들도 이제는 어떤 그 명문 학교를 육성을 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우리 한평군이 이 상당한 어떤 그 생태 또 나비 어떤 황금박쥐 이런 브랜드와 함께 그런 좋은 이미지와 함께 우리 그 교육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는 민선 4기에는 갈목할 만한 어떤 그 성장을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저희들이 뭐 노인 인구도 뭐 25%가 지금 뭐 육박해 있습니다만은 저는 특히 그 노인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장애인 문제라든가 여성 문제라든가 또 애국 그 여성들 문제라든가 다 마찬가지겠죠. 군수 이하 이 모든 공직자들이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냐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첫째 이 노인 문제에 있어서 항상 강조합니다마는 정말 내 부모님을 모시는 우리가 그런 마음가짐으로 모시자.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예산이 좀 못 미친 부분도 그런 마음이 갖춰져 있고 준비가 되어 있다 한다면 저는 다 어떤 보완해 가지 않겠냐 하는 게 제 기본 원칙입니다. 특히 그래서 이 어떤 그 노인들 문제는 이 생산적 어떤 복지 차원에서 이제는 뭐 경로당에서 그 노인들이 그 가만히 그 따뜻한 방에서 앉아 계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굉장히 그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건강하십니다. 그래서 생산적 그 복지 차원에서 그분들에게 어떤 그 일거리 창출,
어떤 그 소일거리로, 재밌거리로, 용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우리 한평군에서는 상당히 박차를 가하고 있고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노인 복지를 뭐 안부 살피기 운동이라든가 뭐 식사 배달이라든가 또 뭐 이런 뭐 일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뭐 90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뭐 경로연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게 노인 그 요양시설 같은 경우도 아직은 우리는 지금 뭡니까 다른 지역만큼 시설을 못 갖고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그동안의 어떤 그 모든 문제점들을 보완해 가지고 민선 4기에는 그런 시설까지도 갖추내려고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뭐 요즘 애국 여성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만은 우리가 필리핀 그 엥겔레스 뭐 시티하고 뭐 자매 결혼도 하고 그 뭐 시장단 일행도 이번에 여기 오셔가지고 참 오랜 시간 동안 체류하고 가 있습니다만은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서 애국 여성에 대해서는 그 뷰얼빈 그 여성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한다면 첫째 우리나라 어떤 그 국민들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6.25 때 그 우리나라가 어떤 풍전 등악격에 있을 때 필리핀은 우리나라를 도와준 나라입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시절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필리핀만큼만 잘 살았으면 좋겠다. 정말 우리가 부러워했던 나라입니다. 그러나 80년대, 뭐 90년대 이후 오면서 우리 어떤 그 경제가 이제 훨씬 앞서가면서 필리핀을 우리가 마냥 후진국으로만 보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 기회에 우리가 그 국제 결혼을 한 그 애국 여성들 정말 우리가 따뜻하게 감싸줘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태어난 2세들 어떤 학교에서는 그냥 망따를 시킨다고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2세들이 앞으로 어떤 그 지구촌을 어떤 그 살아가면서 경쟁력은 전 더 있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어떤 그 국제 결혼을 한 그 자녀분들은 2개 국어를 할 수 있고 또는 2개국에 대한 전체적인 문화라든가 이런 거에 습득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장점을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 한평에서 특히 그런 분들이 어떤 그 소외층을 위해서 모든 어떤 공직자들이 나와서 뭐 자매 결연을 하고 또한 서로 간의 그 문화의 이질감 때문에 오는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남성들 우리 한평의 남성들도 그쪽 나라의 어떤 음식도 좀 기본 그 배우고 그쪽에 어떤 그 전통 춤이라든가 이러한 것도 좀 뭐 교육을 시키고 해가지고 정말 한평에 와서 살면 그 오히려 자기 어떤 그 나라에서 사는 것처럼 더 정을 붙이고 또한 그야말로 여기 와서 국제 결혼을 했지만은 그런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장애인 문제가 선천적 장애인보다도 이제 후천적인 뭐 교통사고라든가 이렇게 인해서 많은 장애인들이 지금 뭐 자고 나면 뭐 새로 늘어나는 게 장애인입니다만은 지난번 그 우리 장애인 여기서 그 대회를 할 때 박준영 그 도지사님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한평구는 뭐 장애인 그 학교가 있고 또 장애인 직업전문학교가 있는 대한민국에서도 그 장애인 어떤 그 시설로는 빠지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 그 박 지사님께서 상당한 그 장애인 어떤 희망 공동체 이것을 한번 예를 들어서 몇십만 평의 부지에다가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게 적지가 한 평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그 안에서 첫째 자립을 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어떤 경우가 있어도 이제 그 장애인 그분들이 가정을 꾸리고 살면서 가장으로서 또 내조자로서 어떤 그 경제적으로 자립을 못하면 영원히 어떤 그분들이 이 사회에서 독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남도라든가 보건복지부라든가 협의해서 그런 정말 희망의 한번 공동체를 우리 한평에 유치를 해서 어떤 장애인의 어떤 천국이라 할까요? 장애인의 어떤 이상들을 갖다가 딱 현실화 시켜서 모델로 한번 제시해보고 싶은 게 제 생각입니다.
글쎄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런 논리가 어떻게 보면 그 자석의 논리라고도 봐야죠. 큰 도시 쪽으로 이렇게 유입돼 버리는, 지금까지는 뭐, 그런 사항들이 계속 재현되었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구상을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뭐 어떤 그 GNP가 2만 불이 넘어서면 굉장히 이제 삶의 질을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질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제 요즘 뭐 가장 뭐 유행하고 있는 뭐 엘빙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과도 연계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 한평이 세계적으로 지금 뭐 나비 브랜드가 뜨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생태 전원 도시로 가장 어떤 그 독창적인 도시를 만들게 되면 저는 어느 시점에는 다시 유턴해서 한평의 인구가 늘어나지 않겠냐. 그리고 이런 어떤 한평의 이점이라 한다 하면 지금 뭐 은퇴자 마을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뭐 강주와 목포 중간에 있습니다만은 특히 이 어떤 그 강주권과 연계된 우리가 그 오려라든가 해본 나산 이쪽에 어떤 그 강주의 어떤 그 배드타운도 지금 조성 계획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기아 삼성 협력업체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또 우리가 어떤 강주 어떤 그런 기업들과 가장 근거리에 있는데 뭐 산단도 한번 조성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 한평으로 인구가 더 불어났으면 불어났지 이제 더 이상 어떤 그 도해지로 유입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은 이제 줄어들지 않겠냐. 그리고 아까 뭐 이야기했던 그 명문 뭐 특성화 고등학교라든가 이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면 결국은 지금 뭐 골프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학생들이 지금 모집되고 있습니다만은 더 어떤 좋은 성과가 나오리라고 봅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운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습니다. 운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것은 군수가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모범을 보여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모든 그런 것도 그 인과관계라고 봐야 되거든요. 어떤 원인이 있으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다. 다시 말해서 선거 과정에서부터 투명해야 한다. 요즘 뭐 공천 잡음이다 하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공천 받는 과정에서부터 많은 출혈을 하고 선거 과정에서 천문학적인 숫자의 어떤 그 돈이 지출된다고 가정했을 때 그 자치단체 절대 투명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 여러분,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정말 선거 과정에서부터 우리가 오히려 그런 지역의 어떤 그 이끌 수 있는 그 지도자들이 어떤 그 검증을 잘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선거 과정에서 그 많은 돈을 지출했던 그런 어떤 장들이 예를 들어서 인사 때 뭐 사무관 인사를 하게 된다 하면 상당히 뭐 많은 거액이 뭐 오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어쩔 것입니까? 그런 어떤 부분의 유혹을 뿌리치기가 어렵죠. 또 물론 그 공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경우가 있어도 이 선거에 임하는 지금 뭐 3번째 임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법정 어떤 그 선거 기금을 꼭 지킬 거고 이런 어떤 그 소신 원칙을 가지고 군정에 임해서도 인사를 하더라도 정말 일 중심으로 그 인센티브를 주어서 더 그런 부분에 철저한 내 자신에게부터 원칙을 저는 갖고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인사위원 뭐 구성 문제도 민선 뭐 2기, 3기 때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뭐 거기에 간부들 몇 분, 그 다음 뭐 예부에 뭐 영입한다고 해가지고 변호사라든가 뭐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로 인사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만 민선 3기 때 전국에서 최초로 제가 하위직을 인사위원으로 발탁을 했습니다. 그때 직업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인사의 투명성을 위해서 더 많은 하위직들이 필요하다면 저는 참여를 시킬 계획입니다. 공사 그런 어떤 그 수주 입찰 관계도 마찬가지죠. 이제는 뭐 심의위원들을 구성해가지고 심의를 해서 뭐 결정을 합니다만은 그런 부분도 더 투명하게 이루어진다 한다면 저는 우리 그 어떤 그 청렴도 문제에 있어서 우리 한평군이 나비 어떤 이런 클린 이미지에 맞게끔 저는 어떤 높은
높은 점수를 저는 받으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선거 과정에서부터 부정부패라기보다는 선거 과정에서부터 정말 깨끗한 선거를 치르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그 장의 어떤 그 부임을 해가지고도 그런 자기의 소신을 지킬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매니페스토 그 참공약 문제는 그거 새삼스러운 게 아닙니다. 저는 민선 2기, 3기 거쳐오면서 제가 하겠다라고 하는 건 다 했습니다. 내가 하나 모든 게 있다 한다면 그 농기계 은행인가 그걸 운영하는 걸 그게 너무 막상 임해서 보니까 현실성이 없어가지고 지금 뭐 그거는 안 했습니다만은 다 지켰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그 참공약은 뭐 후보들한테 검증을 해야 되겠죠. 해야 되건데 특히 우리 한평군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그 예산 그 자립 부분에 있어서 아주 열악하다 보니까 정말 이런 어떤 그 참 공약을 지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민선 4기에 있어서 저는 선거 과정에서 어디를 다녀도 내가 뭐 해주겠다는 소리를 않고 다닙니다. 왜? 예를 들어서 마을마다 가서 우리 지금 뭐 주민들 그냥 그 뭐 아주 무리한 요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농로 포장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논이 뭐 대구역 정리가 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중간중간 하나씩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그 농로마다 전부 포장을 해달라고 하면 무조건 후보들이 가서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후보 또 그런 군수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아니고 또한 조금 어렵지만은 예를 들어서 한평의 미래 제가 군수로 하는 시절에는 그게 어떤 효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정말 어떤 수십 년이 지나서 예를 들어서 저런 어떤 사업들은 우리 국민들에게 필요했다. 제가 하나 예를 든다면 지금 지표소 보강 사업이라고 저수지 그 뚝을 숭상하는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저 나산 광영제를 지금 뭐 58억을 들여서 마무리를 하고 또 그 옆에 있는 강운제 저수지를 올해부터 착수를 하면 100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물론 거기에는 군비는 10원도 안 들어갑니다. 그냥 이런 사업은 왜 하냐? 저거를 한다고 해서 주민들도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10년 제가 전후가 되면 우리나라의 뭐 물 전쟁은 불보듯 뻔합니다. 그러면 그런 저수지는 단순한 이제 농업용 저수지가 아니고 그 원수 자체가 전혀 오염이 되질 않습니다. 그 산에서 전부 원수가 흘러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물 문제가 정말 심각하게 도래했을 때는 이제는 농업용수 플러스 식수로 다 전환할 수 있는 이런 준비를 해 나가는 뭐 이런 사업들 하고 있습니다만은 절대적 저는 그 참 공약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과거부터 실천해 왔고 앞으로 민선 4기에 있어서도 가장 모범적으로 실천해내는 그런 어떤 군수가 되겠습니다. 우리 한평은 농업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이 농업의 경쟁력을 어떻게 갖춰낼 것인가 이게 가장 큰 저는 현안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뭐 예를 들어서 2008 한평 세계 나비곤충 이 엑스포하고 농업하고 별개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만은 이 어려운 농업을 타개해 나가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런 어떤 환경농업이라든가 이런 관광농업이라든가 또 그런 이미지 농업이라든가 이것과 전부 연계를 시켜 나가고 브랜드 파워를 키워 나가는 게 2008년 한평 세계 나비 곤충 엑스포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는 개군 600주년이 되는 2008년 한평 세계 나비 곤충 엑스포를 정말 우리 온 국민과 함께 우리가 나비 축제를 치르면서도 우리 모든 공직자 국민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자원봉사를 하고 해서 우리나라 대표 축제를 만들었듯이 저는 2008년 엑스포도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세계적인 어떤 지구촌의 축제가 될 수 있게끔 정말 성공적인 개최를 해내자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현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또한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어떤 잠재력, 저력으로 봤을 때는 저는 충분히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기회를 빌려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민 여러분, 저는 우리 국민 여러분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제가 되돌려 드리는 것은 정말 열심히 일해서 이 못 사는 한평 잘 살게 만드는 게 제가 보훈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선 이 3기에 임하다 보니 세 번째 군수를 하면 나태해질 것이다 하는 말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말 걱정하지 마십시오. 새로 시작하는 그런 어떤 그 겸손한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평에서 많은 인물도 배출했습니다마는 굉장히 어떤 그 중앙 정치권이라든가 하는 그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국민들이 굶주려 있습니다. 저를 키워주신다 한다면 정말 군수에서 만족하지 않고 도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정말 그런 어떤 제가 제목으로 클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